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하십시오. 정함입니다. 최순입니다. 유병리입니다. 매우 덥죠. 이제 벌써 7월도 3일, 4일째인가요, 오늘이? 7월 4일이죠. 시작하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군요. 여러분은 여름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지요? 비발디가 연주한 폭풍 같은 인생의 격정이 생각나는지요? 아니면 한여름 밤의 꿈처럼 달콤하고 허망한 옛 추억이 생각나는지요? 저는 원래 더위를 잘 타는 체질이어서인지 여름 하면 끈적거리며 흘러내리는 땀, 몰래 다가와 사정없이 피를 빨아먹는 모기, 음식물에 새카맣게 달라붙은 파리떼를 피하기 위해 여기저기 길게 늘여놓은 끈끈이 머리카락이 요즘은 안 보여요. 철썩 달라붙은 그런 그래서 낭패했던 일이 생각나거든요. 사실 제가 유학 시절에 여름방학이면 곧잘 귀국해서 시댁이 안동이었는데, 안동에 가면은 거기 뭐 외양간, 수호외양간도 있고 아무튼 뭐 돼지우리도 있고 뭐 이러니까 부엌이 입식 부엌으로 개조는 해놨지만 아무튼 부엌에 새카맣게 파리가 이렇게 저도 경험했어요.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쫓는다고 끈끈이를 사방 여기에다가 그냥 막 붙여놓는 거야. 맞아요. 그 파리 잡으라는 파리를 안 잡고 내 머리카락이 거기 가서 딱 붙는데 그 느낌은 정말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었는데요. 네, 시골은 다 그랬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다 옛추억이 돼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네. 그 당시는 정말 좀 내가 이렇게 시골까지 와서 시집살이를 하는구나 이런 어떤 나 이거 시집 잘 온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정적인 기억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그 펄펄 끓는 폭염 속에서 탈출하고자 녹음 울창한 산이며 시원한 계곡, 그리고 하얀 파도가 철썩이는 일망무제의 바다를 그리워하곤 했지요. 두 분 선생님은 어떻게 여름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그 더위를 어떻게 피하셨는지. 학교 다닐 때 학교 네. 앞에서 네. 그 코 묻은 돈을 노리는 냉차 아저씨? 냉차 아저씨. 네. 아마 많이 제 또래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한여름의 아름다운 녹음? 동시에 으시시한 남양 특집? 이런 거. 예. 저는 남양 특집 이거는 무서워서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많이 보신 거예요. 남양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이렇게 떠올리는 게 무서워. 괴기 영화, 무서운 영화잖아요. 근데 시원한. 남양의 원래 뜻은 시원한 바람을 쐬러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시원함. 몰랐죠? 아무튼 그 옛날에는 말이죠. 인구 밀도가 낮고 대기 오염 배출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지 않았을까? 우리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연 정말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네. 옛날이 훨씬 더 그렇죠. 시원했을 것 네네. 같죠. 자연이 지금 더 훨씬 더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옛날이 훨씬 더 시원했을 것 같은 착각? 그런데 우리 정한미 선생님은 이렇게 새침만 떨고 앉아 있어. 근데 저는 최근에 장안, 이제 지금의 옛날에 장안, 당나라 수도 갔다 왔는데 37도였어요. 그러니까 거긴 진짜 덥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장안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름에 갔다 왔는데 그 장안의 어떤 그 웅대함 이런 거보다는 더워서 스타벅스에만 있다가 밤에 다녔던 거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예상과는 지금도 뭐 덥긴 하지만 옛날에도 굉장히 더웠던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그 당나라 시인들이 읊은 그런 시구를 보면은 정말 더워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많이 그려놓았는데요. 예컨대 당나라 시인 한유는 찢는 듯한 무더위 속에 있는 자신을 이렇게 읊었어요. 5월 무더위 속에 갇히고부터 시루 속에 앉아 펄펄 끓는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 시인 대복고라는 이런 사람은 천지를 도자기 굽는 큰 가마에 비유하였고요. 네. 이글거리는 태양을 벌겋게 달아오르는 숯불에 비유해서 이렇게 읊었어요. 천지는 하나의 큰 가마, 이글거리는 태양이 푹푹 삶아 되는구나. 푹푹 삶아 된다는 표현을 이 시인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한테 참 그 휴머니스트 시인으로 알려진 두보도 이렇게 외친 적이 있어요. 관복 입고 있자니 발광할 듯하여라. 발광이란 말을 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맨발로 얼음 밟을 수 있을까? 그리고 송나라 시인 범성대라는 시인도 있는데 그 시인은 뭐라고 했냐면 왼수 같은 더위 물 수 있기만 하면 더위를 왼수로 표현했어요. 늙음이 조수처럼 밀려와도 사용하지 않겠다. 아니 늙는 거 다들 싫어하잖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더위만 퇴치하면은 나는 늙어도 좋다. 막 그 정도로 더웠던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당나라 때 시불이라고 칭해지는 그 왕유라는 시인도 있었는데 왕유는 너무 더우니까 뭐 물에도 풍덩 들어가 보고 훌러덩 옷도 벗어보고 이랬는데도 안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나 우주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상상까지 해요. 죽음하고 바꿔 이런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겠다. 나가고 싶다. 그렇게 그 시 속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찔리는 거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독실한 불교 신자고 이러면 되겠네. 시불이라고 이렇게 그런 칭호로 불려지는데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아니야 역시 불교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청정함으로 나의 이 무더위를 잊으리라 뭐 이렇게 읊기도 했어요. 그런 시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 당나라 시인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던 그 백거의 옛사랑 못 잊는 그 백거이는 이 더위라는 것은 도저히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퇴치할 수가 없다. 물리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만의 방법으로 더위를 잊었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굉장히 궁금해요. 그죠? 네. 돈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백거의 시 소서라는 거는 소는 그 없앨 소자고요. 서는 더울 소자예요. 그래서 더위를 없애다라는 이런 시가 있는데 한번 역시 중국어를 한번 들려드리고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지난번에는 조금 얼어가지고 내가 저게 낭속이 아니라 저건 읽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엔 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何以消烦暑，端居一院中，眼前无长物，窗下有清风。散热由心静，凉生为是空。此时身自保，难共与人同. 자, 이런 시인데요. 어떻게 무더위를 사라지게 할까? 뜰 가운데 조용히 앉아 있다. 눈앞에는 불필요한 물건 하나 없고 창 아래는 맑은 바람 살랑인다. 더위가 사라지는 건 이게 중요합니다. 더위가 사라지는 건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이고요. 서늘함이 일어나는 건 방안을 비웠기 때문이어라. 무더위에 스스로 이렇게 몸을 보존하니 다른 사람들과 같을 수 없지.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러한 피서법인데 결국은 정신요법입니다. 여기서 잠시 백고이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좀 궁금하시죠? 네, 굉장히 궁금한데 네. 제가 그 릉만석훈 롱먼 그런데 거길 가봤는데 그 맞은편에 거의 끝 무렵에 이제 백거이 사당을 갔는데 이름이 왜 거일까 그런 의문을 가졌지만 그때도 더위가 너무 심했고 우리 남편이 바깥에 나가면 너무나 싸게 먹을 수 있는 맥주를 거기서 굳이 먹겠다 해서 대판 싸웠기 때문에 그 의문을
그냥 네. 남겨둔 채 나왔는데 참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네네. 거의 할 때 거자는 우리가 그 거주하다 할 때 살 거자. 그다음에 이는 쉬울 이자예요. 쉬움이 산다. 근데 그러니까 아주 쉬운데 거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뭐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리 역경이 와도 평탄하게. 그거를 순리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언젠가는 좋아질 날이 있으리라. 나는 그냥 하늘이 정해준 대로 살겠다. 즐기면서 살 거야. 뭐 이런 뜻에서 이 거의란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이 거의는 사실 중용에 나오는 중용에 나와요? 글자예요. 뭐 중용에 뭐라 그랬냐면은 군자 거의 사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군자는 순리대로 살며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름이 있으면 자를 또 지어줘요. 네, 그 네. 자라는 건 언제 지어주냐면은 성인의식. 성인식. 성인식이죠. 성인식 할 때 관례를 치르면서 어른 됐다. 너 어른 됐으니까 이제 이름은 이걸로 집에서는 부모하고 조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임금만 너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나머지는 친구들이며 다른 사람들은 자 혹은 이제 호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게 이 당시에 이제 어른 됐다는 의미에서 자를 지어주는데 이 자는 항상 그 이름하고 호응 관계를 이뤄요. 그래서 백거의 자가 뭐냐면 낙천이에요. 우리 낙천적이라 할 때 즐길 낙자에다 하늘천자거든요. 낙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거 역시 주역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에서 따왔는데 낙천지명고부루라는 이런 구절에서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백거이는 이 시 더위를 없애다라는 이걸 봐도 뭐 더위하고 싸우려고 막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막 강구하고 이러지 않고 그냥 느긋하게 순응하면서 그래 더위야 때가 되면 네 물러가겠지 이런 심정으로 고요하게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방안도 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위를 갖다 잊는 거예요. 이름하고 걸맞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그 인생관이 이 사람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어요. 이 백거이란. 내가 그래서 백거이를 참 좋아하는 네,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애독자 여러분들도 거의라는 이름 추천합니다. 거의.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거의 할 때 이자가 시울 이자도 되고 바꿀 역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요? 백거이라는 내가 이제 석사 논문을 써가지고 역성형도 역자네요. 그렇지. 그쵸. 역성형. 바꾼다. 보여드렸더니 백거역을 연구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중문학의 소양이 없다면은 백거이 이해 안 하고 거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해는 하긴 했지만 아무튼 백거이의 원래 뜻하고는 그냥 180도 멀어진 거죠. 네네. 백거이가 이렇게 그 정신적인 승리를 통해서 더위를 갖다 잊으려 하는 이러한 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더울 때 덥다 아우성치면은 더 덥죠. 네, 해봤어요. 이번 여름은 백거이의 정신 수양을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왜냐하면 마음이 고요하면 시원해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한미 선생님.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제 철학적이고 고고한데요. 일본은 정말 또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겐지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 무라사키 시키부, 무라사키가 이름이고요. 이제 무라사키는 그 스토리, 아까 얘기가 굉장히 장대한 스토리잖아요. 지금 200장호지를 한 5,000장 정도 여자가 썼는데, 근데 거기 이 대목 여자가 썼다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난 지난 시간에 몰랐어요. 할 때 나는 사실 40년 전에 이 겐지모노 가다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했지 여자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왜냐면은 그 당시가 뭐 천년 이러면은 송나라 뭐 그 당시인데 아니 무슨 여자가 송나라 때 여성 뭐 문인이 있긴 하지만은 진짜 한두 명 꼽을만 하고 그 여성실 예를 들면 뭐 이청조라든가 주숙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문단을 주름잡거나 아니면은 뭐
두터운 독자층을 가지고 그 인기 있는 그런 시인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난 너무 놀랐어. 나 기절해서 못 일어날 뻔했어. 오늘 이 자리에 못 앉았어. 그때 근데 기절했으면. 이제 그 여자가 혼자서 그 이 장편 이야기를 써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직업은 그 당시에 66대 천황의 후궁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 천황에게 총애를 받아서 그 다음 대를 잇고 일본의 특유한 정치 시스템인 섭정이라는 정치 제도를 그냥 유지하려고 서로 노력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외척이 되고자 했던 세력은 이제 후지와라 패밀리인데, 후지와라 패밀리가 서로 이 패밀리 저 패밀리 할 것 없이 후궁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겐지 무라사키 시키부 이 무라사키는 퍼플이라는 뜻이고 시키부는 직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스 퍼플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한 5년 정도 9년 정도 근무했네요. 근데 그 무렵에 오늘은 그 겐지 이야기를 쓴 무라사키 시키부 미스 퍼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그 전에 또 다른 후궁으로 들어온 세이쇼나곤. 세이는 기요하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패밀리 네임이고 쇼나곤 아버지의 직함이에요. 그래서 세이 쇼나곤인데 미스 프레시라고 부를까요? 굉장히 그 미스 프레시가 사실은 5년 전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서로는 약간 근무 기간이 겹치는데 이 세이 쇼나곤, 이 미스 프레시는 특별히 무라사키 미스 퍼플에 대해서 얘기를 남기진 않았는데 이 미스 퍼플은 굉장히 경쟁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남긴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잘난 척 하는데 인기는 좀 있었구나. 그리고 한문이나 한시를 특히 백낙천 좋아했어요. 한문이나 한시를 마구 쓰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뭐 별 볼 일이 없는데 이렇게 디스를 하고 있는 그런 게 여성의 질투 그게 참 예나 지금이나 아니, 경쟁자예요 서로. 뭐 선의의 경쟁일 수도 있죠. 질투는 나의 질투는 나의 힘. 뭐 여튼 뭐 그런 거. 그래서 질투는 나의 발전의 원동력. 그래서 이제 둘은 서로 굉장히 경쟁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미스 퍼플은 100만 자의 소설을 썼어요. 근데 이 미스 프레쉬는 3만 자의 숲비를 썼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이 사람도 최초의 가장 오래된 소설을 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미스 프레쉬도 최초의 숲비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일본에서는 이 문학의 역사에서 이 최초의 소설가 최초의 수필가가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아주 일본은 대단해. 그 원인은 히라가나가 바로 전에 완성이 돼서 그래. 여성의 그 감성을 쓰기가 좀 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문학 활동에 참여하기가 좋았던 거죠. 한자로만 막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손쉬웠겠죠. 그래서 손쉬워서 많은 여성들이 그렇지. 이런 문학 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 그 서로 후궁끼리 경쟁했기 때문에 비용도 마구 대줬고 또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그녀가 이제 예리한 관찰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겐지 이야기는 그 탄탄한 스토리 구성, 그 다음에 막 인간의 갈등, 막 고뇌, 뭐 이런 거를 그 질투, 뭐 이런 걸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미스 프레쉬는 이름답게 굉장히 예리한 관찰력으로 엣지 있는 근데 수필을 쓰고 있어요. 훨씬 겐지가 그래도 독자층이 더 두터웠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독자들은 아마 미스 프레쉬가 더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감각적이지. 왜냐하면 특히 여성 그랬겠지. 여성들한테는 원래 그게 소설이 그러니까 승자가 된 거는 사실은 그 무라사키예요. 왜냐하면 무라사키는 지금까지도 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뭐 그리고 또 실제로 승자였어요. 왜냐하면 무라사키가 모셨던 후궁은 아들 둘을 낳아서 그 둘이 둘 다 천황이 됐습니다. 승자네. 근데 이 미스 프레쉬가 모셨던 그 후궁은 세이쇼나곤이 세이쇼나곤이 모셨던 후궁은 이 사람이 12살에 들어와서 24살에 요절했구나. 일찍 죽었어요. 오래 살아야 돼.
그래 오래 살고 봐야 돼. 그래야지 이름도 남길 수 있어. 그 천황의 그 두 명의 그 천황을 낳은 무라사키가 모셨던 후궁은 75세까지 살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오래 장수다. 오래 살았어요. 근데 여튼 자, 그러면 그래서 속도 좀 세이션왕이 내주십사. 상만자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그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는데 아마 그때 한 구절에서 마쿠라노 소시다 이렇게 붙여서 마쿠라가 일본의 베개란 뜻이에요. 그래서 필로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가볍게 이제 항상 이렇게 노트를 써놓는 것처럼 그런 그 베갯머리 노트 이렇게 총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아하는 거를 나열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름이 있어요. 물론 봄부터 시작합니다. 봄은, 여름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름은 오늘 주제니까 네, 여름을 네, 얘기를 드리면 네. 제가 또 일본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읽겠습니다. 잘난 척. 시작. 夏は夜、月の頃はさらなり。闇もなお、蛍多く飛び違いたる。また、ただ一つ二つなど、ほのかに打ち光ってゆくも、いとおかしい。 아, 오늘은 진짜 일본 같아.雨のどやかに降りたるさえこそおかしけれ。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내용은 여름은 단연 밤이다. 사실은 여름은 밤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 맞아. 봄은 아니야. 봄은 언제겠어요? 근데 이건 봄은 나주겠지. 봄은 아니에요. 그럼. 그 나중에 또 언제 기회가 있으면 아니야. 알았어. 여름은 밤. 밤. 어스름 달빛 있는 밤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반딧불이 수없이 날아다니는 칠흑 어둠도 다만 한두 반딧불빛만이 가냘프게 빛나면서 스쳐 지나가는 것도 아름답다. 비가 후두둑 추적추적 내리는 여름밤도 정취가 있다. 아, 굉장히 여성적인 감성이 물씬 풍기는 것 같아. 빛이라는 거예요. 빛.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 안 나요? 우리 어른들이 여름에 이렇게 저거 하면 야 덥다 불 꺼라 이러지 않아요? 많이 끄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어스름한 어둠이 가장 여름엔 좋다. 그렇지. 밤 되면 다 나오잖아. 다. 그런 것처럼 그 이 빛을 이 여름은 빛을 적으로 들어서 아주 어스름한 달빛, 반딧불의 뭐 많은 반딧불의 빛, 한두 마리의 반딧불의 빛 이런 거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일본인의 계절감의 원점이라고 할 만한 구절이죠. 더운 여름을 피해서 밤이 가지는 청량감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마치 피서하는 느낌을 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알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이 사람의 감각적인 거가 진짜 저는 하나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귀여운 것들, 이렇게 해서 쓴 거가 있는데요. 뭐가 귀엽냐면, 2살, 3살짜리 아이가 서둘러 들어오다가 발밑에 티끌 하나 발견해서 그거 들고 어른에게 보여주는 게 귀엽다. 별로 안 하던데. 선생님 와달걸요? 나는, 근데 그게 아무나 가슴에 와서 닿지 않지.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찾아낸다는 거가 굉장히 진짜 아름답다고. 작은 것에서 어떤 귀여움을, 아름다움을 찾는 그런 것 그래서 같아. 이효령 선생님이 일본의 특성이 중에 하나가 축소지향적 사회. 맞아. 아주 근데- 작은 거를 잘 근데 만들어내는 동시에 거예요. 미워하는 것들도 있어요. 뭐냐면 나가야 되는데 오래 앉아서 이야기하는 손님. 유튜브 근데 유튜브 너무 시간 없는데 오래 하는 게스트 이런 거. 자,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영미문학에서 네. 그 여름은 또 어떻게 묘사되고 있구나 네. 한번 최 선생님 네네. 네, 부탁합니다. 아까 이 교수님이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셨는데 네.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그것을 쓴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그 토마스 카일라일이라는 철학자가 저는 굉장히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맞죠? 셰익스피어의 뭐 그 희곡이랄지 이런 걸 읽어보면 왜 그런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극작가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언제 시를 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시하고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대에 이태리에서 유행하던 그 한참 유행하던 게 왜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그때는 이태리 문화 이태리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돼서 아마 그 섬나라 일본의 영국에서 굉장히 저런 것도 해. 그리고 아마
많은 그 식자측들이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가 썼나 봐요. 그래서 소네트를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많이 썼어요. 근데 왜 썼는지 한번 퀴즈. 정형시죠, 소네트. 먼저요. 그 소네트는 짧은 14행, 14행으로 된 정형시. 우리나라에 시조가 있듯이 또 중국의 오원, 5원 절구, 7원 절구가 있듯이 사람의 생각이 제가 요즘에 이 유튜브 하면서 일본은 왁가입니다. 일본은 왁가 이렇게 정형시가 있는데 영국은 소넷이라는 14행의 정형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형시를 이제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이유는 그 당시 16세기에 그 영국에 흑사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이 도르면서 이 사람이 극작가로서 많은 활동을 하다가 공연을 못하게 되니까 뭐 생활고에도 좀 그렇게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이 사람이 뭔가 왕성한 그 어떤 그 창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나도 소네트 한번 써봐야지. 그 당시 그 흑사병이 돌아서 공연을 못하는 그 간극에 그 소네트를 소네트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소네트가 이제 굉장히 여자에 대한 연시가 되게 많았는데 다른 연시는 너무 과장이 심했어요. 여자를 여신에 비하고 거의 금접할 수 없는데 나의 사랑에 어떤 영탄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어떤 내면을 깊이 성찰해서 혹시 또 한 번 제가 이 16세기에 이 셰익스피어가 살았을 때 동시대인이 항상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송강 정철이 아주 똑같은 시대에 살아서 그 사람도 관동별곡이라는 어떤 가사문학의 어떤 완성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 셰익스피어하고 같은 그 시대에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소넷에서 연시를 쓰지만 차별화된 시를 쓰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떤 문학적인 경지, 예술의 어떤 뭐 총체적인 어떤 중요함을 부각시켜서 이 시대에도 남아 있는데 제가 처음 그 한 구절 한 구절 14행은 지금 시간이 바빠서 다 못하고요. 아주 중요한 여름과 관련돼서 어떻게 더운 여름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그걸 컨시트라고 그러고 그것을 아주 기발한 작상, 그래서 기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기상을 정말 그 내고 맞추듯이 아주 완성된 근사한 집을 졌는데요. 어떻게 한번 펼쳤는지 한번 해볼게요. 근데 소네트가 번호가 있거든요. 1번에서부터 154번까지. 그런데 혹시 그 음악을 들을 때 뭐 피아노 뭐 몇 번 어쩌고 모차르트의 퀘일 번호 이랬는데 그 번호도 그 번호 자체는 창작 연대와 상관이 있어 순서대로 어떤 나중에 전문가가 번호를 매겼다면 소네트의 번호는 인쇄한 사람의 임의대로 셰익스피어의 어떤 창작 의도 이런 거 상관없이 시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인쇄업자가 번호를 붙였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이거는 18번째 소네트고요. 그래서 Should I compare the to a summer's day? 내가 그 아주 햇빛 쨍쨍한 어떤 그 봄에서 시작해서 한참 완성도가 되는 여름에 당신을 비교해도 될까요? 비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슬며시 물어보고 쭉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 그 연인의 미의 상태를 가장 여름이 한창 아주 한참일 때 왕성한 최극치의 상태를 여인의 어떤 자기 연인의 어떤 그 미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but thy eternal summer shall not fade. 그렇지만 그대의 영원한 아름다움은 시들지 않을 거야 라고 소망을 해보지만 여기서 인간적인 고뇌로 자연도 불안정해서 여름이 한참 있으면은 가고 가을이 하고 겨울이 오는 건데 여름이 꺼지고 우리의 그 아름다운 내 연인도 미가 언제는 사라질 거지만 그래서 nor
lose possessions of their fair thou owest. 그대의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으나 nor shall death's breath thou wanderest in his shade. 죽음도 그대를 자신의 그림사 속에 데려가서 자랑지를 못하니 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보면 그런 여름이 지고 이 아름다운 여인도 그 죽어서 사라진다는 거죠. 그 자기의 희구를 나타내는 거 같은데 when in the eternal lines to time thou growest. 왜냐하면 그대는 영원한 시 속에 자라나기 때문이고 라는 얘기는 이제 그 시들어가는 어떤 여름 그 다음에 늙어서 노쇠한 그 연인의 미는 사라지지만 자연의 어떤 불안정함으로 사라지지만 문학의 힘으로 너의 미를 내가 시 속에 써놓으면 시 속에서 너의 미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서 이 악권은 너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까닭은 내가 쓴 시 속에서 영원히 미와 함께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게 이 시에 너무 멋져. 네. 그래서 이 시는 그래서 마지막 두 라인이 되게 중요해서 마지막 두 라인을 보면 so long as man can breathe or eyes can see 마지막 면이에요. 14행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14행에 so long lives this and this gives life to thee 하고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이는 여름처럼 왕성해서 아름답고 최고로 나에게 아름다웠지만 자연의 어떤 수면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기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읊은 이 시 속에 너는 죽어도 죽은 거 아니야. 내 시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라는 아주 명시를 남겨서 제가 카일러에게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얼마나 위대하면 그 자원 많고 그 정말 식민지로 본거지인 거하고 안 바꿀까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일단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막간을 이용해서 그 흑사병의 어떤 그 간극을 이용해서 네, 공연을 못할 때 쓴 이 그 소넷과 시는 정말 주옥 같은 게 많은 건데요. 일단은 이거는 소넷의 18번째고 18번째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더 네. 많이 찾아보셔서 네. 많은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어떤 위대한 문학에 심취해서 여름을 아보시는 것도 피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무라사키는 아니지만 하나 디스해도 될까요? 네네. 요즘 유행하는 방부제 피부, 뭐 방부제 미모, 박제 미모를 박제, 뭐 이런 거에 연상이 돼서 약간 좀 저도 으시시하기도 한데요. 저도요. 이렇게 뭐 이집트는 안 가봤지만 또 공산 뭐 사회주의 문화권에서 막 밀어가지고 막 미라 만들고 그러는 거 저도 반대예요. 그렇지만 근데 이거는 미라를 만든 게 아니라 육체, 약간 표현으로 요즘 아주 아름다운 걸 방부제 미모 막 이러잖아요. 네, 육체 미모는 방부 처리하면 그건 꼴불견이다. 그런데 그 그죠. 육체의 미모를 나의 시로 시 속에 시 영원히 속에 영원히 아니. 방부 처리해서 너는 죽어도 내 마음 속에 내가 갈 때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살지 못하니 네. 내 시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다. 영원하리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선생님 그 남편분께서 소설가신데 아마 그 소설 속에 한 구절에 이 최수민 선생님의 안부제로. 영원한 미모와 그 감성이 살아서 후대에 정말 부르죠. 썩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속 세뇌시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멘트를 우리 가운데 앉는 장미의 여인, 하미 교수가 해주세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